왜냐면 밤에 이렇도록 찬것을 빚는 고수를 한 이틀 동안 좀 재미있어 보다 보니까 혈관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시뻘게 돼서 혹시 딴 사람이 보면 무엇인가 혈안이 돼서 그런 말이 날릴까 봐서 뭐 혈안은 혈안입니다만 나쁜 의미의 혈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가 오고 또 오늘의 비는 일본의 동북 지역에서의 그 방사능이 섞여서 떨어지는 위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일찍이 많이 오셔서 더욱 기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이기태 경제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것을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기태 총장님을 평소 가까이서 뵈기도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이라든가 강연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항시 소신과 기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도 비행기 타고 저 부산까지 가셔야 된다고 하는 바쁜 일정이시라고요. 예, 제가 늘 8시 내지 8시 5분에 끝냈습니다만 오늘은 7시 50분 30초 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부산 가시는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기태 총장님의 어떤 그 일정에 조금이라도 소원을 끼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평통문화 건설에 지장이 될 것 같아서 통일한 곳에서는 더욱 그분의 일정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인물이 있습니다만 그 삼구이구태라고 하는 이건데 우리가 듣기에는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이러한 용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만 이게 중국에서 춘추시대에 있었던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역대 왕조치고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 왕조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군주를 보필하고 있는 어진 신하일수록에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애용되고 있는 어떠한 그 진간, 군주에게 바른 소리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온영되고 있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소외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이것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그 선거에 의한 대통령 체제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나라고 뭐 수상이다, 대통령이다, 뭐 물론 왕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왕이든 또는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그 처음 출범할 적에는 그 초심이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선량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정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끝을 맺는 분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따져볼 적에 그냥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신은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저렇다 이렇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거울처럼 전해지고 있는 이러한 그 명문을 토대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러한 기준에 비춰봤을 때 당신은 이것이 뭐냐고 저것이 뭐냐다 이래서 미리 그 군주로 하여금 사회적인 일탈 또는 정치 도의적인 일탈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 개념으로 이것이 인용되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지고 있는 귀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경우를 막론하고 최고 지도자이든 아니면 중의 지도자이든 하위 지도자이든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면서 한번 음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중이라는 분이 제환공이라고 하는 군주의 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왕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현들의 말씀입니다만 그 제왕, 최고 지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순후폭형인데 추임 초기에는 아주 선량한 마음으로 또 나라 위해서 희생봉사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출발을 했는데 후반에 가가지고 폭군의 악명을 남기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달라진 이러한 역기능적인 면을 보여주는 군주가 많았다 하는 이러한 군주를 가리켜서 선선후폭형, 처음에는 아주 선량해 출발했지만 뒤전에 가서는 이게 포악한 군주로 전락되고 말았다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남긴 군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후후현형, 처음에는 어리석었지만 주의 선진이겠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뭐 오늘날 대통령 제하에서는 뭐 미성년자가 대통령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 군주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적자 승계라든지 또는 혈통의 그 승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까지도 군주를 승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 부왕의 난폭한 것을 이렇게 보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면 왕도를 익히지 못했던 이런 어린 군주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들과 재상이나 그 보필하는 사람들의 어진 그 보필에 의해서 후반에 갈수록 현군이 된 그러한 모습의 지도자를 바로 선후후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군주는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만 그 중국의 역대 군주를 놓고 봤을 적에 기록상으로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은나라 때 탕임금의 아들인 태갑이라고 하는 왕하고 수나라 때 그 주단에 의해서 섭정에 의해서 현군의 성왕이라고 하는 이 두 분밖에 기록상으로 전해진 대단히 휘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선현일관양인데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왕도에 관한 학문을 많이 익혔고 또 깨달은 게 많고 해가지고 시종일관, 이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임기를 마무리 짓는 이러한 군주를 선현일관형의 군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 이 두 분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경우 뭐 중국도 단군과 더불어 요임금이 함께 서 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보면 중국의 5,000년 역사나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진시황을 필두로 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부위에 이르기까지 임금이 몇 명이냐 하면 350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박혁거세로부터 시작돼서 조선왕조 27대 왕인 순조에 이르기까지 왕이 몇 명이냐 하면 216명입니다. 뭐 일본의 경우는 신모 천황이라고 이렇게 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 평성에 이르기까지 125명이 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러한 제왕사를 놓고 봤을 적에 이 선순후폭의 1위형에 속하는 인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어리석게 시작했지만 현군과 명군으로 끝나는 것을 지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종일관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좋은 명예를 남긴 군주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 또 적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것이 뭐냐 하면은 왜 군주는 한 사람인데 이렇게 됐느냐. 바로 선후후현,
마무리를 잘 짓는 성군이 대해서 치세를 연 그 임금 밑에서는 임금이 죽을 때까지 임금의 스승이요, 그 다음에 뭐 중부라든지 이렇게 아버지 대학을 해주면서 한그 아주 명태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맹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은 그러한 충신들의 보필에 의해서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잘 질 수 있었던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태갑의 경우, 우리나라 그 태갑왕의 경우는 그 탐왕과 더불어 은나라를 세웠을 적에 1등 공신이 이윤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태갑왕을 잘 보필했다고 하는 점에서 선후 후현의 황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초기에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난폭해서 그 재상이, 이윤이라고 한 재상이 왕을 2, 3년간 격리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이러한 이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윤은 지금까지도 백이 숙제가 청명결각하다고 하는 여기에 대표적인 승리라고 한다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그래서 이 사람을 성인자, 성현급에 속하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신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전설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선일관형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중심과 어진 신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쉬운 예로서 이성계 태조가 정통원 선생을 얻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런 임금이 되겠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성계 태조는 우리 가문이 무예 가문이기 때문에, 무신 가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문과 합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아들 방원이, 이방원이 문과에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합격하려고서 태자 입장에서 정통원 선생을 서울직교에서 살아야 하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7년 만에 한문자사, 한문을 잘해버렸습니다만 그게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 중에 이렇게 그 군주를 충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어진 신하가 없는 경우에는 군주 혼자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종대왕의 경우는 뭐 사육신, 생육신 다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세종대왕의 경우는 그 집현전에 어진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점도 그렇고, 또 하나의 성군이 되려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바른 소리 하는 신하가 최소한 5명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통계적인 논리가 있습니다.